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머신러닝 관련 자료들, 이걸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연구 요약도 있고 비교 분석 글들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뢰성 있고 또 일관된 결과를 줄까? 아, 신뢰성과 일관성.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 이게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 이 측면에서는 지도학습이 일반적으로 더 낫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 역시 그 라벨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역시 라벨, 그 정답 데이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입력 데이터마다 이건 고양이다, 저건 강아지다. 이렇게 딱 정답, 그 X, Y쌍을 알려주니까요.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죠. 네, 모델이 예측할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사과 이미지를 보여주면 언제나 사과라는 라벨을 참고하게 되니까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라벨의 존재가 이론적으로도 사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지도학습은 입력이랑 정답쌍이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모델이 최적의 답을 향해서 수렴한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서 안정화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 수렴 보장. 그게 크네요. 네. 통계적 학습 이론에서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면 실제 그 밑에 깔린 패턴을 일관되게 찾아낸다고 보고요. 음, 반면에 기지도 학습은 이런 명확한 정답이 없잖아요. 데이터 속에서 뭔가 구조를 스스로 찾아야 하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에 실제 실험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특히 그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K평균 클러스터링. 데이터를 K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네, K평균. 관련 연구를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즉 그 초기 설정에 따라서 결과 그룹이 와, 최대 30%에서 40%까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0, 40%요?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면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변동성은 아무래도 그 알고리즘 시작할 때 무작위로 정하는 초기값 영향도 크고요. 아, 무작위 초기화. 네. 그리고 또 최적의 그룹 개수, K값이 몇 개인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있잖아요. 모델 학습 전에 정해줘야 하는 설정값들. 이걸 정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결과를 딱 비교해볼 객관적인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 없다는 거. 이게 재현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에요. 정답이 없으니 비교가 어렵다. 네. 물론 뭐 신뢰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가 자기 그룹에 얼마나 잘 뭉쳐 있고 다른 그룹이랑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점수요. 그런 내부 평가 지표가 있긴 한데 네. 그것만으로는 실제 성능이나 일관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죠. 그렇다고 비지도 학습이 뭐 쓸모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아, 그럼요. 절대 아니죠. 자료들에서도 강조하던데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이상치 같은 걸 발견하는 탐험적 분석. 여기에는 비지도 학습만한 게 없다고요. 맞아요. 탐색적인 목적에는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지도 학습도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에 너무 잘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 이것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과적합은 지도 학습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일까요?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분야가 결과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의료 영상 판독을 돕는다거나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사기 탐지 같은 거요. 이런 고위험 영역이요. 아, 정말 실패하면 큰일 나는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는 지도학습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더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라벨 만드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예측이 틀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두 방식의 장점만 속속 뽑아서 섞은 준지도 학습 같은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법도 대안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요. 명확한 정답, 라벨을 사용하는 지도학습이 일반적으로 비지도학습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네. 특히 결과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게 심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지도학습의 그 높은 신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그 신뢰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고품질 라벨 데이터.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이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요. 아, 비용 문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어쩌면 라벨링 비용과 예측 신뢰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혹은 뭐 비지도 학습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기지도 학습 같은 좀 더 영리한 방법으로 라벨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이게 어쩌면 미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